로봇 하나를 만든다는 거 과연 어떤 과정일까요? 지금부터 한 엔지니어가 석사 논문을 위해서 정말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 한 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스스로 균형을 잡는 로봇을 완성하기까지 그 아주 치열했던 기술적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학 석사 과정의 현실입니다. 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그냥 단순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아니고요. 한 엔지니어의 꾼기,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담긴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평범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특별한 도전으로 바뀌었는지, 두 번째는 디지털 세상에서 로봇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세 번째는 창작의 대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비용 문제, 네 번째는 수많은 전선과 씨름하며 조립을 마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코드를 통해서 스스로 균형을 잡게 만들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사실 모든 위대한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훨씬 단순한 계획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카트폴이라고 제어 이론에서 아주 고전적인 교과서 같은 문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실패할 확률도 거의 없고 제일 안전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좀 지루한데? 하시면서 바퀴 달린 이종 로봇을 제안하신 거예요. 와, 바로 그 순간 그냥 평범한 과제물이 엄청난 도전으로 확 바뀐 거죠. 사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바로 설계 과정이죠. 컴퓨터 지원 설계, 우리가 흔히 CAD라고 부르는 걸로 로봇의 뼈대부터 피부까지 모든 부품에 디지털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설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다리 부품을 대칭 구조로 디자인해서 딱 2개의 주요 부품만 만들면 전체 다리를 다 조립할 수 있었어요. 뼈대는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하니까 탄소 섬유 튜브를 썼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속이 빈 보호대까지 추가했죠. 모든 디테일이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본체 디자인을 보면 과거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도 만들고, 뭔가 고장났을 때 쉽게 열어볼 수 있게 슬라이딩 덮개도 달고, 또 지저분한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구멍까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실제 사용할 때 편의성을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드는데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총 비용은 무려 $2,000. 우리 돈으로 하면 25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어떠세요? 비싼가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로봇 프로토타입 치고는 꽤 저렴하게 막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돈 다 어디에 쓰인 걸까요?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액추에이터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그냥 모터가 아니고요. 모터랑 드라이버, 기어박스가 하나로 합쳐진 부품이라 가격이 꽤 비싸요. 6개 액추에이터 가격만 해도 거의 $900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부품값은 다 합쳐서 한 $1,000 정도였는데 총 비용은 $2,000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정말 뼈아픈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액추에이터를 사야 하는데 2번째 엔코더라는 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핫한 챗 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AI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거 필요 없어요 하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오답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1,000 주고 산 모터를 전부 버리고 똑같은 걸 새로 사야 했어요. 예산이 순식간에 그냥 2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은 AI 믿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든 반드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디지털 설계를 넘어서 직접 손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정말 복잡한 배선 작업부터
로봇의 두뇌가 돼 맞춤형 회로 기판 제작까지 여기서도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케이블 정리하려고 처음 썼던 이 와이어 메쉬 튜브, 이게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작업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결국 언제든 풀었다가 다시 감을 수 있는 케이블 슬립으로 바꾸고 나서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첫 번째 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는요, 전원을 딱 켜자마자 펑! 소리를 내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로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원을 켤 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65V까지 확 치솟으면서 핵심 부품이 그냥 타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더 튼튼한 PCB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어떤 부품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는 회로도를 그리고요. 그다음 각 부품의 실제 크기랑 모양을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판 위에서 부품들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구리선으로 길을 내주는 거죠. 자, 이제 하드웨어는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가장 추상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바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봇에게 스스로 균형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이 로봇이 균형을 잡는 핵심 비밀은 바로 PID 제어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균형 잡는 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즉 오차를 계속 느끼면서 그에 맞춰서 발을 뻗잖아요. PID 제어기가 바로 이 과정을 세 가지 아주 정교한 기준으로 계산해서 바퀴를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P는 현재 얼마나 기울었는지 보고 강하게 반응하고요. I는 과거부터 쌓여온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는 미래에 혹시 너무 심하게 흔들릴 것을 예측하고 미리 막아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야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랑 I만 써서 각도를 제어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쏠리다가 결국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바로 캐스케이드 제어라는 겁니다. PID 제어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된 방식이었죠. 이 구조는 마치 팀장과 팀원처럼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외부 루프가 팀장이에요. 1초에 10번 정도, 자, 이 속도로 가려면 몸을 이만큼 기울여야 해 하고 큰 방향, 즉 목표 각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내부 루프라는 아주 빠른 팀원이 그 지시를 받아서 1초에 무려 100번씩 움직이면서 그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바퀴 속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잘 짜인 소프트웨어 구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코드를 그냥 한 파일에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파일에 착착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직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했거든요. 결국 이 로봇은 정교한 하드웨어와 지능적인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코드,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위대한 도전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